안녕하세요. 은하수 정진호입니다. 오늘은 지난 화에 이어 경기도에서 가장 높은 산 화악산에 왔습니다. 지난 화에는 도토리를 줍는 다람쥐를 따라 산길을 올라가며 꽃과 나무, 열매를 보았습니다. 산을 올라가면서 점점 날이 흐려지고 구름이 깔려 더욱 멋진 경치를 감상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다양한 가을꽃들이 반겨주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100대 명산 중 하나인 화악산. 흔히 보기 힘든 동식물들을 볼 수 있어 올라가는 길이 정말 즐거운 산길을 따라 더욱 높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며느리의 슬픈 사연이 있는 며느리 바풀꽃 종류가 있네요. 지난 여름 홍천계곡 물가에서 알며느리 바풀을 보았고, 대관령 높은 산길에서 온통 빨간색인 새며느리 바풀을 보았었지요. 여기 이 며느리 바풀꽃은 햇볕이 잘 드는 숲 가장자리에서 볼 수 있는 꽃며느리 바풀입니다. 포엽이 붉지 않고 가시 같은 털이 적어서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보입니다. 흰 바풀 2개를 물고 있는 깔끔한 꽃며느리 바풀입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 바풀을 집에 가져가서 심으면 잘 살까요? 네, 잘 못 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며느리 바풀꽃들은 반기생 식물이라 산지 숲 가장자리에서 잘 자란답니다. 산길에서 보시면 그냥 아유 예뻐라 하시고 집으로 데려가지 마셔요. 꽃 며느리 바풀입니다. 8, 9월에 깊은 산 습한 곳에서 옅은 보라색 꽃을 피우는데 꽃잎과 꽃받침이 벌어지지 않고 뾰족하게 세우는 꽃이 있습니다. 바로 관암풀이라고 하는데요. 같은 집안인 용담은 종 모양 짙은 자주색 꽃이 벌어지고 꽃받침도 벌어져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가을 꽃들은 왜 보라색 꽃들이 많을까요? 가을에는 곤충들이 활발하게 활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곤충들이 눈에 잘 띄는 보라색, 흰색, 노란색 꽃이 핀답니다. 가을에 높은 산 습한 곳에서 볼 수 있는데 옅은 보라색 예쁜 꽃 속을 잘 보여주지 않는 관암풀입니다. 여기 속을 다 보여주고 있는 관암풀 꽃이 있네요. 요게 꽃을 다 보여준 상태입니다. 꽃 속을 잘 보여주지 않는 관암풀입니다. 고들빼기 종류에는 고들빼기, 왕고들빼기, 두매고들빼기, 이고들빼기, 까치고들빼기, 지리고들빼기들이 있습니다. 그중 고들빼기는 봄부터 여름에 꽃이 피고요. 왕고들빼기와 지난 여름 홍천계곡에서 보았던 두매고들빼기는 7월에서 9월에 피고, 이번 화악산에서 보는 이고들빼기와 까치고들빼기, 지리고들빼기는 8월에서 10월에 핍니다. 여기 고들빼기 종류가 2가지가 있네요. 해발 1000m 이상 화악산 높은 곳 산길에 있는 고들빼기 2종류는 잎이 많이 갈라져 있습니다. 작은 잎에 잎자루가 있으면서 까치발 같다고 하여 까치 고들빼기라고 하고요.
잎자루가 없이 잇몸이 넓게 갈라지고 꽃잎도 더 많은 고들빼기는 지리고들빼기라고 하는데, 지리산에서 처음 발견되었다고 해서 지리고들빼기라고 합니다. 특히 지리고들빼기는 아주 높은 산지에 있는 고산식물입니다. 지리고들빼기는 우리나라에서도 자생지가 드물고 식물 도감에도 잘 소개되지 않는 한국 특산식물로 정말 보기 힘든 꽃입니다. 화악산 높은 산 숲길에서 가을에 노란 꽃을 잔뜩 피우고 있는 까치고들빼기와 지리고들빼기입니다. 갑자기 날이 흐려져 꽃잎을 닫은 모습이 마치 눈 내린 것 같아 신기하고 이쁩니다. 여기 전 세계에 두 종이 있는데 모두 우리나라에만 자생하는 한국 특산 고산식물이 있습니다. 금강산에서 처음 발견되었다고 해서 금강초롱꽃이라고 하는데요. 경기 북부나 강원도 해발 1000m 이상 고산지에서 8, 9월에 연한 자주색 초록 모양 꽃이 아주 고하게 핍니다. 계곡에서는 연한 하늘색, 산지 햇볕이 잘 드는 곳에서는 짙은 자주색 꽃을 볼 수 있지요. 꽃이 아래를 향하여 초롱처럼 달리는데 정말 멋집니다. 다른 나라에는 없는 한국 특산 금강초롱꽃입니다. 그런데 이 금강초롱꽃에도 아주 가슴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바로 일제강점기에 나카이라는 일본 식물학자가 이 식물 학명을 하나부사야 아시아티카 나카이라고 명명했습니다. 나카이가 그를 지원해준 조선 총독부 초대 조선공사 하나부사 요시모토 이름을 따서 하나부사라는 이름을 붙였답니다. 지난 만황제에서 본 벌개미치 학명을 이 일본 식물학자 나카이가 자기 이름을 붙였는데, 이 한국 특산 금강초롱꽃에는 한술 더 떠서 하나부사야라는 초대 조선 총독부 공사 이름을 앞에 붙였습니다. 식물의 강제 창씨 개명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금강초롱꽃이라고 부르지만 학명이 하나부사야 머시기라고 되어 있어 우리가 침략당했던 역사를 고칠 수 없듯이 학회에 한번 등록된 학명은 고칠 수가 없어 이 아름다운 금강초롱꽃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이 금강초롱꽃은 자생지를 떠나서는 잘 자라지 못한답니다. 가져가면 안 되겠지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아주 잘 보호해야 할 금강초롱꽃입니다. 가을은 국화과와 사냥과 식물의 계절입니다. 그런데 사냥과 식물들은 잎도 비슷하고 꽃도 하얀 꽃들이 우산살처럼 펼쳐져
소담하게 피는데 그게 그것 같고 다 비슷해 보여 잘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나마 이 꽃은 가을에 물가나 산지 습한 곳에서 쉽게 볼 수 있고 잎도 커다랗게 갈라져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국 산지 골짜기 물가와 습한 곳에서 볼 수 있는 궁궁이라고 합니다. 이른 봄 연한 잎을 나물로도 먹고 쌈을 싸서 먹기도 하고 전을 부쳐서 먹기도 한답니다. 궁궁이라는 이름 유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중국의 약초 천궁에서 유래하였다고도 하고요. 커다란 활 모양 하늘을 향한 모습이라고도 하고요. 깊은 산골짜기에서 잘 자란다고 궁궁이라고 하였답니다. 8, 9월 산속 골짜기와 습한 물가에서 하얀 꽃을 넓은 골프우산 모양 또 커다란 활 모양으로 피워 보는 사람의 눈을 즐겁게 해주는 궁궁이입니다. 오늘은 좀 더 화악산의 높고 깊은 곳으로 올라가 보았습니다. 정상까지는 올라가지 않았지만 올라가는 동안 구름이 깔려 더욱 웅장하고 신비해진 경치와 다양한 동식물과 멋지게 핀 가을꽃 그리고 예쁘게 익은 열매들을 보았습니다. 흰 밥풀 두 알을 다소곳하게 물고 있는 꽃며느리 밥풀과 꽃 속을 보여주지 않는 수줍은 관암풀 그리고 깊은 산에서 볼 수 있는 까치 고들빼기와 자생지가 드물어 정말 보기 힘든 한국 특산 고산식물 지리 고들빼기 또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의 산길을 밝혀주었지만 나라가 침략을 당해 이름을 빼앗겨버린 금강초롱꽃을 보았고 마지막으로 물가에서 흰 꽃을 잔뜩 피우는 궁궁이를 보았습니다. 구름이 걸린 산길을 걸어 길을 안내해주는 다람쥐들을 따라 1400m 높은 곳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습니다. 감사합니다.